아예 혼자 어디를 가? 운전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 집 앞 버스 정류장,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든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울고 있습니다. 제 나이 올해 68. 엄마 산소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 남편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혼자 버스 타고 가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실패했습니다. 버스를 4번 갈아타야 하는데 첫 번째부터 길을 잃었어요. 5시간 동안 버스만 타고 헤맸습니다. 결국 엄마한테는 가지도 못했죠. 손에 든 노란 국화는 시들어 고개를 떨어뜨렸고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차들이 달렸죠.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요. 그런데 나는 이게 뭐죠? 68년을 살았는데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원통하고 분하고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친정 엄마 기일이 다가와서 오늘 남편과 함께 산소에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춘천에 있는 엄마 산소는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막히기 전에 얼른 서둘러야 했습니다. 꽃집이 문 열자마자 달려가 노란 국화를 샀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꽃이었죠. 과일도 몇 개 챙기고 향도 준비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70살. 2년 전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뒤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산소 가기로 한 거 알죠?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죠. 오늘 내가 간다고 했어? 언제?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오늘 다녀오기로. 내가 언제? 오늘은 안 돼. 나 피곤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뭐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죠. 나와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어요. 저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방과 꽃다발을 든 채로요. 남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진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괜찮아요? 내일? 내일은 골프 약속 있어. 모레는 차 정비 맡겨야 하고. 그럼 언제 갈 수 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급하지 않다고요? 1년에 딱 한 번 가는 엄마 산소인데.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던 날인데. 속에서 천불이 나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2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알았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렸죠. 가방을 다시 방에 갖다 놨어요. 꽃다발을 식탁에 내려놓으니 노란 국화가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어요. 엄마한테도 꽃한테도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요란했지만 귓가엔 남편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급한 것도 아니고 제게는 급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올해로 결혼 42년 차. 평생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남편은 제가 혼자 어디 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겉으로는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며 운전해서 나를 이리저리 데려다 줬지만
사실 남편은 제가 남편 없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하다못해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 늘 남편 차를 타야 했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남편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했어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68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혼자 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요. 배울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늘 말했거든요. 나만 하면 되지 뭐하러 너까지 운전을 해? 위험해.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아내의 삶이라고,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게 편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다릅니다. 숨이 막혀요. 남편이 퇴직하고 난 뒤로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낮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는 동안엔 혼자 친구도 만나고 시장도 천천히 돌아보고 가끔은 카페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침 뭐야? 하고 묻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은? 하고 묻고, 저녁때가 되면 저녁 뭐 해줄 거야? 하고 묻습니다. 돌아서면 물 좀 줘. 심심하면 어디 갈까? 하며 저를 부르죠. 저는 그때마다 일어나 물을 따라주고 밥을 차려주고 나간다고 하면 외투를 꺼내줍니다. 남편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4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 산소조차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살핌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요.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을 닦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매달 생활비로 주는 걸 조금씩 모은 제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백 정도 들어 있었어요. 이 돈으로 버스를 타면 춘천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어요. 서울에서 춘천 버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행은 없고 환승을 4번 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청량리까지, 거기서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타 의정부까지, 다시 세 번째 버스로 가평까지, 마지막으로 4번째 버스를 타고 춘천까지. 편도만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68살 할머니가 혼자 갈 수 있을까요?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남편 차만 타고 다녔는데 혼자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쩌죠? 버스를 잘못하면요? 어디선가 쓰러지면요?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외투를 꺼내 입었어요. 가방을 들고 꽃다발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가? 산책이요. 꽃 들고? 네, 버리려고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TV만 봤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아파트 정문을 나서니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10분 뒤에 첫 번째 버스가 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서 땀이 났죠.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고 저도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버스 기사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청량리요. 청량리? 이 버스 안 가요.
저기 건너편에서 타셔야 해요. 저는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건너편 정류장으로 뛰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버스는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다음 버스는 30분 뒤에 온다고 나와 있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죠. 두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탔어요. 청량리까지 40분 걸렸습니다. 내려서 다시 버스를 찾아야 했는데 어디서 타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정부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3명한테 물어본 끝에 겨우 찾았습니다. 두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의정부까지 또 1시간이 걸렸어요. 내렸을 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다리는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세 번째 버스 정류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30분을 걸어 다녔어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 큰 버스 정류장이 너무 무서웠어요. 길 잃은 고아 같았죠. 어쩔 수 없이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 내렸을 때 오후 3시였어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5시간 동안 버스만 타고 헤맸는데 결국 춘천은 가지도 못했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은 시들어 있었고 다리는 너무 아팠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요. 그런데 나는 뭐죠? 저는 남편 없이는 어디도 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는 버스조차 제대로 탈 수 없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68년을 살았는데 엄마 보러도 혼자 갈 수가 없다니. 정류장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엉덩이가 시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 앉아 시든 꽃다발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겠죠? 어디 갔다 와? 하고 물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산책했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뀌어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영자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재혼했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춰 섰어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진짜? 언제? 지난달에. 그냥 조용하게 했어. 말 못해서 미안해. 영자는 5년 전에 황혼 이혼을 했어요. 결혼이 지긋지긋하다며 그 뒤로 쭉 혼자 살았는데 재혼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 만날래? 남편 소개시켜 줄게. 그래, 어디서? 경복궁 카페 2시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사람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거든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물 좀 줘.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냉장고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 거실로 가져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손만 뻗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지친다, 이런 인생.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영자는 지금 새 남편과 뭘 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경복궁 카페 앞에서 영자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재혼했다는 그분인가 봐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이야. 김철수 씨. 남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영자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영자를 보는 눈빛도 따뜻했어요. 영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영자와 철수 씨는 나란히 앉았어요. 철수 씨가 메뉴판을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뭐 마실래? 여보가 좋아하는 거 시켜. 아메리카노. 케이크도 먹을래? 여기 딸기 케이크 맛있대. 그래, 그럼 하나 시키자. 둘이 주문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영자는 웃고 있었고 철수 씨는 그런 영자를 사랑스럽게 쳐다봤어요. 둘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영자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가. 3박 4일로. 제주도? 좋겠다. 철수 씨가 가자고 했어. 비행기 표도 벌써 끊었어. 철수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다길래 꼭 데려가고 싶었어요. 영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는 밝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5년 전 이혼하며 울던 영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철수 씨가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를 가지러요. 영자와 저는 카페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언니, 어때? 우리 남편? 좋아 보인다. 너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고. 응, 정말 잘해줘. 나한테 뭐든 물어봐.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오늘 뭐 할래? 맨날 그래. 영자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차가 우리 앞에 섰어요. 철수 씨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자가 타자 철수 씨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갔죠. 언니, 집까지 태워다 줄까? 아니,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그래. 그럼 조심히 가. 다음에 또 보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요. 누구? 영자요. 영자? 그 이혼했다는 친구? 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TV만 봤어요. 저는 가방을 방에 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찌개 끓일 재료가 있었습니다. 두부를 꺼내고 김치를 꺼내고 돼지고기를 꺼냈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김치를 볶기 시작했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영자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웃고 있던 얼굴, 철수 씨 옆에 사랑스럽게 앉아있던 모습, 제주도 간다고 신나하던 목소리. 나는 언제 제주도에 가봤나?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번 가봤었네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42년 동안 남편이랑 제주도는 한 번도 안 갔었어요. 남편은 해외만 좋아했거든요. 일본, 중국, 태국. 남편이 정하면 저는 따라갔어요. 남들은 해외여행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전 해외보다 제주도에 자주 가고 싶었어요. 친정 식구들이랑 특히 엄마랑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못 갔을 테니까요.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어요. 간을 맞추고 불을 줄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불렀어요. 여보, 리모콘 어디 갔어? 소파 옆에 있을 거예요. 없어.
저는 불을 끄고 거실로 갔습니다. 리모컨은 소파 쿠션 밑에 있었어요. 꺼내서 남편한테 줬습니다. 여기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푸고 찌개를 그릇에 담고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녁 됐어요.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왔습니다.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말했습니다. 간이 좀 센데 다음엔 좀 싱겁게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이 목에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영자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로 갔어요. 또 TV를 켰죠. 저는 설거지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영자처럼 재혼하면 달라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어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자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가 영자를 보던 눈빛도요. 나도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68. 나이가 많긴 하지만 영자도 67에 재혼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결혼하고. 하지만 이내 무서워졌어요. 이혼하면 어디서 살죠? 월세방을 구해야 할까요?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을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딸이 둘 있는데 엄마가 이혼한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손가락이 갔어요. 황혼 이혼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 글이 나왔어요. 변호사 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절차.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용어가 어려웠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눈다고 나와 있었어요.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준다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을 읽다가 댓글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도 65에 이혼했어요. 후회 안 해요. 혼자 사니까 더 편해요. 이혼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댓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이상한 댓글이 보였어요. 이혼보다 운전면허부터 따세요. 전 면허 따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남편 눈치 안 봐요, 이제. 운전면허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댓글을 다시 읽었어요. 면허 따고 인생 달라졌어요. 남편 눈치 안 봐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색창에 다시 입력했어요. 60대 운전면허 합격 후기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저 69세에 합격했어요. 면허 따고 제일 좋은 건 혼자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65세에 면허 땄는데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땄나 몰라요.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자식들 눈치 보며 부탁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요. 운전 못한다고 남편이 맨날 구박했는데 63세에 보란 듯이 면허 땄어요. 글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재혼이 아니라 이거구나. 내가 원한 건 재혼이 아니야. 자유였어,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 차는 탈 필요가 없는 거죠. 남편한테 엄마 산소 가고 싶어요. 눈치 보면서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차 시동 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색창에 또 입력했어요. 강남 운전학원.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클릭했어요. 필기시험반, 기능시험반, 가격, 시간표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필기시험 학원은 한 달에 20만 원이래요. 기능시험은 두 달에 80만 원이고요. 합치면 100만 원쯤 들 것 같았습니다. 옷장 서랍에 있는 통장이 떠올랐어요. 그래, 비상금이 있었지.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두렵고 무서웠어요. 필기시험은 뭐고 기능시험은 또 뭔지. 이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핸들은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운전면허 학원에 나만 할머니겠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산소에 혼자 가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안 돼 소리 듣고 상처받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천장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학원에 전화해보자. 물어보자. 68살도 할 수 있냐고. 그 생각만으로도 떨렸습니다. 무섭고 설레고 불안하고 기대됐어요. 68년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허락 없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치러 나가서 집이 텅 비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메모장에 적어둔 운전학원 전화번호가 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세 번째 신호음에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네, 강남 운전학원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기요, 필기시험반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가능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이번 주요. 이번 주 월요일 반 자리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에요. 네, 그걸로 할게요. 성함이랑 나이 좀 여쭤볼게요. 이순이요. 68살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내 여자가 다시 물었어요. 68세요? 네, 안 되나요? 아, 아니요. 당연히 등록됩니다. 괜찮으세요? 저희 학원에 70대 분도 계시는걸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등록했습니다. 68살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학원을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무섭고 설렜어요.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누구? 영자. 또 만나? 어제도 만났잖아. 원래 자주 봐요, 영자.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몇 시에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점심 먹고 올게요. 3시까지는 와 저녁 준비해야지. 네.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못하게 할 게 뻔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학원은 역 근처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20대로 보이는 남자, 여자들이 책상에 앉아 교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그 사이에서 저만 백발이었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뭐야? 학원 등록한 건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접수대로 갔죠.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순희님 맞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교재 드릴게요. 교재를 받았습니다.
두꺼웠어요. 한 손에 들기 벅찰 정도였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슬쩍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글씨가 빽빽했어요.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교통신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자, 오늘부터 필기시험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 펴세요. 사람들이 교재를 넘겼습니다. 저도 넘겼어요. 12페이지에는 도로 표지판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 표지판은 일시정지 표지판입니다. 삼각형 모양이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외워야 해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강사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책에 받아 적었어요. 오랜만에 쓰는 글씨라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수업이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강사는 빠르게 말했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교재를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였습니다. 필기시험을 보러 갔어요. 학원에서 단체로 갔습니다. 시험장은 잠실에 있었죠. 건물에 들어가니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접수를 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순희님 3번 자리로 가세요.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어요. 3번 자리에 앉았죠. 화면에 시험 문제가 떴습니다. 40문제. 35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래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었어요. 다음 중 일시정지 표지판은 그림이 4개 나왔습니다. 어느 게 일시정지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삼각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4개 다 삼각형 같았습니다. 찍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읽었어요. 역시 모르겠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찍었습니다. 40문제를 다 풀긴 풀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불합격. 21개 정답.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젊은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붙었다. 나도 붙었어. 저만 떨어졌습니다. 2주 뒤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엔 공부를 더 했어요. 교재를 밤마다 읽었습니다. 표지판을 외우고 도로교통법을 외우고 안전운전 요령을 외웠죠. 하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23개 정답. 접수대로 갔어요. 젊은 직원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다시 오세요. 목소리가 친절했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세 번째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25개 정답. 네 번째 시험도 또 떨어졌습니다. 27개 정답. 다섯 번째 시험 역시 떨어졌습니다. 29개 정답. 여섯 번째 시험마저 떨어졌습니다. 32개 정답. 조금씩 정답수가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35개를 넘지는 못했어요. 7번째 시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했어요. 교재를 펼쳐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일시정지 삼각형, 주차금지 빨간 원, 서행 노란 마름모.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지만 자꾸 잊어버렸어요. 시험장에 갔습니다. 또 3번 자리에 앉았죠. 컴퓨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맞았어요. 두 번째 문제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풀었어요. 40문제를 다 풀고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불합격. 34개 정답. 하나 모자랐습니다. 딱 하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험장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나이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지친 눈. 이 사람이 정말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영수증이었습니다. 제 가방에서 나온 거였어요. 운전학원 등록비 영수증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운전학원? 너 운전학원 다녔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영수증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68살의 운전면허? 너 미쳤어? 나도 운전하고 싶어요. 운전해서 뭐 할 건데? 네 나이에? 이제 와서 엄마 산소 가고 싶어요. 혼자? 남편이 코웃음 쳤습니다. 너 혼자? 운전을? 웃기고 있네. 넌 자전거도 못 타잖아. 평생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으면서 네가 무슨 갑자기 운전을 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돈만 버리고. 이거 얼마야? 20만 원? 돈 아까운 줄 알아. 남편이 영수증을 구겨서 바닥에 던졌어요. 그만둬, 당장. 싫어요. 저도 모르게 싫다는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싫다고요. 저도 배울 거예요. 필기시험은 붙었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번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떨어졌지? 꺼봐. 네 나이에 무슨 시험을 봐. 머리도 안 돌아가잖아. 젊은 애들도 떨어지는데 68살 할머니가 무슨 수로 붙을 거야. 붙을 거예요. 언제? 1년 뒤? 2년 뒤? 아니면 죽어서 붙을래? 이러다 돈만 버려. 그냥 지금처럼 나한테 부탁해.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어디든. 필요 없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좋아해봐. 근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운전학원비는 네 돈으로 내. 나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바닥에 구겨진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주워서 펼쳤어요. 강남 운전학원 필기시험반 20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보란 듯이 붙을 거야. 꼭.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교재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도로 표지판, 교통신호, 안전운전.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도 학원에 갔어요. 남편한테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죠. 집에 와서도 공부했어요. 일주일 뒤 8번째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 3번 자리에 앉았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갔죠.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합격. 정답 36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합격? 진짜? 손으로 화면을 다시 만졌어요. 합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답 36개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험장을 나왔어요. 접수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합격하셨네요. 축하드려요. 기능시험 등록하실 거예요? 네,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세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해냈어. 68개. 7번 떨어졌지만 8번째에 붙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필기시험 합격증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맞죠? 제가 붙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필기시험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기능시험도 붙어야 하고 면허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보여줄 거예요. 남편 얼굴 앞에 면허증을 내밀면서 말할 거예요. 이제 당신 차 안 타도 돼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학원에서 연락이 온 건 필기시험에 붙고 일주일 뒤였어요. 기능시험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달 과정이래요. 남편한테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등산 모임 만들었어요. 라고요. 남편은 매일 하고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첫날 학원에 갔습니다. 연습장은 넓었어요. 주차 공간이 그려져 있었고 도로 표시선도 있었죠. 차가 여러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세요?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얼굴은 환했고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김지연이에요. 할머니 담당 교관이에요. 앞으로 2달 동안 잘 부탁드려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저기 흰색 차 보이시죠? 저걸로 연습할 거예요. 차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앉으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앉았죠. 교관 김지연도 조수석에 탔습니다. 긴장하셨죠? 네, 많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김지연이 웃었습니다. 자, 먼저 시동 거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브레이크 밟고 키 꽂고 돌리시면 돼요. 떨리는 손으로 키를 잡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키를 꽂고 돌렸죠. 부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살아났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기어를 뒤로 놓으세요. 그게 전진이에요. 기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3번 만에 뒤로 넣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천천히 엑셀을 밟으세요. 발을 뗐습니다. 차가 앞으로 움직였어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확 멈췄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엑셀 살짝만 밟으세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잘하셨어요. 핸들 꽉 잡으시고 이제 저 앞까지 가볼까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차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20m쯤 갔을까요?
너무 떨려서 멈추고 싶었어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차가 멈췄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첫날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김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네. 저 처음 배울 때 시동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할머니는 시동도 걸고 앞으로도 나가셨잖아요. 김지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몇 살이세요? 68이요. 대단하세요. 그 연세에 운전 배우시는 거 늦었죠? 아니요. 전혀요. 저도 50에 운전면허 딴 걸요. 50에요? 네. 이혼하고요. 김지연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남편이랑 25년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맨날 그랬거든요. 넌 운전 못해. 위험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25년 동안 조수석에만 앉아 살았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혼자 살려니까요. 저는 김지연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미소를 지고 있었지만 눈은 조금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50살에 운전면허 학원을 다녔어요.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50에 무슨 면허냐고요. 근데 전 해냈어요. 필기시험만 5번 떨어졌지만 6번째에 붙었고 기능시험도 3번 만에 땄어요. 지금은 교관까지 됐죠. 김지연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 날도 학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기어 변속 연습이었어요. DRP, 전진, 후진, 주차.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뒤에 넣고 앞으로 가세요. 기어를 뒤로 넣었습니다. 차가 나갔어요. 10m쯤 가서 멈췄습니다. 이제 아로 바꿔서 뒤로 가세요. 기어를 잡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 상태로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뒤로 확 밀어놨어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런데 너무 세게 밟아서 차가 확 멈추면서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당황했습니다. 손이 몹시 떨렸어요. 괜찮아요. 다시 걸면 돼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세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어요. 잘하셨어요. 시동 꺼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계속 연습했습니다. 기어, 변속,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2시간 동안 반복했어요. 끝날 때쯤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차 연습이었어요. 차를 후진해서 주차 공간에 넣는 거였죠. 할머니, 저 하얀 선 사이에 차를 넣으면 돼요. 천천히 후진하세요. 100m의 주차 공간이 보였어요. 엑셀을 살짝 밟았습니다. 차가 뒤로 갔죠. 핸들을 돌렸어요. 왼쪽으로요. 차가 비스듬히 갔습니다. 100m를 보니 선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핸들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차가 또 삐뚤어졌죠. 쿵. 뭔가 부딪혔습니다. 너무 놀라 차를 멈췄습니다. 밖을 보니 주차장 기둥에 차가 살짝 닿아 있었어요. 죄송해요, 교관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 배울 때 기둥 10번은 박았어요. 김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네. 차에 상처도 많이 냈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요. 후진하고 핸들 돌리고 100m 보고 천천히 조금씩이요. 차가 주차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을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들어갔어요. 잘하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교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로 주행 연습이었어요. 연습장을 벗어나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였죠. 할머니, 오늘은 학원 앞 도로 한 바퀴 돌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요. 긴장됐습니다.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학원 주차장을 나와 도로로 들어섰어요. 옆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무서웠어요. 할머니, 속도 30으로 유지하세요. 천천히 가면 돼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계를 봤어요. 20, 25, 30. 맞췄습니다. 좋아요. 저 신호등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차들이 섰어요. 제 옆에도 차가 섰죠?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출발하세요. 시동을 걸려는데 꺼졌습니다. 당황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빵빵.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걸어요. 손이 떨렸지만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어요. 경적 소리가 또 났지만 무시했습니다. 천천히 좌회전했어요. 잘하셨어요. 경적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초보는 천천히 가는 게 당연해요. 한 바퀴를 돌고 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달 만에 도로 주행까지 하셨잖아요. 너무 떨렸어요. 당연해요. 근데 해내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교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면서 힘 얻어요. 68세에도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요즘. 나도 교관님한테 힘 받아요. 둘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봤어요. 친구 순이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요즘 안 보이네. 어디 아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뭐가 바빠? 친구도 안 만나? 말해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오래된 친구였어요.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순이야, 나 지금 운전면허 따고 있어. 뭐? 운전면허? 응. 학원 다녀. 순이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 응. 68배? 응. 와, 나도 따고 싶다. 진짜? 응. 나도 늘 남편 차만 탔잖아. 근데 요즘 남편이 골프만 다니느라 나 데려다 줄 시간도 없어. 병원 갈 때도 택시 타야 해. 나도 면허 따고 싶어. 순이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럼 같이 다닐래? 나도 아직 못 땄어. 지금 기능시험 연습 중이야. 진짜? 같이 다니자. 학원 어디야? 강남이야. 좋아. 나도 등록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순이가 학원에 왔어요. 연습장에서 만났죠. 순이는 70살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목소리도 밝았죠. 나 오늘 첫날이야, 떨린다. 괜찮아. 교관님들 다 친절해. 순이도 저처럼 김지연 교관한테 배웠습니다. 김지연은 순이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70세요? 대단하세요. 두 분이서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네, 둘이 같이 배우려고요. 좋네요. 같이 배우면 더 힘나요. 의지도 되고. 그날부터 순이랑 같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연습할 때도 서로 응원했어요. 순이가 주차 실수하면 제가 괜찮아.
나도 그랬어 하며 위로했고, 제가 시동을 꺼뜨리면 순이가 나도 맨날 꺼져 하며 웃었죠. 점심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학원 근처 식당에서요. 우리 붙으면 어디 갈까? 난 엄마 산소 가고 싶어. 춘천에 있거든. 나도 친정 갈 거야. 제천인데 맨날 남편한테 부탁하기 미안했어. 그럼 면허 따면 둘이 여행 가자. 강릉이나 속초. 좋아. 우리끼리만. 둘이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주차도 할 수 있었고 도로 주행도 익숙해졌죠. 교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기능시험 볼 준비 되셨어요. 다음 주에 시험 보실래요? 진짜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등산은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거짓말한 게 생각났거든요. 좋았어요. 요즘 맨날 나가네.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 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곧 기능시험을 볼 거예요. 붙으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말할 거예요. 남편한테요. 저 운전면허 땄어요. 라고요. 얼른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영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좀 만나줘.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영자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영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도 안 한 것 같았어요. 평소 영자는 화장을 꼭 하고 다녔거든요. 언니, 영자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영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언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영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영자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후회해. 재혼하지 말걸.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재혼하고 행복하다던 영자였는데 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는 좋다고 했잖아. 그때는 좋았어, 처음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영자가 가방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말을 이어갔죠. 철수 씨 자식들 말이야. 아들, 딸 둘 다 40대인데 처음엔 괜찮았어. 밥도 같이 먹고 말도 잘하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뭐가? 나한테 하나 둘씩 이것저것 시키더니 이젠 아예 식모 취급을 해. 자기들 집안일까지 다 나한테 시켜. 설거지, 빨래, 청소. 전부 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뭐래? 철수 씨는 아무 말도 안 해. 자식들 편만 들어. 엄마가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애들이 진짜 엄마로 생각해서 뭐 해달라는 거니까 나보고 이해하래. 영자가 또 울었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재산 문제도 있어. 자식들이 변호사까지 데려왔어. 우리 아버지 재산은 우리 거다. 새엄마는 건드리지 마요 그래. 뭐 시킬 때는 엄마 잘도 하면서 이럴 때는 새엄마.
돈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선을 긋는지 몰라. 애들이 혼인신고도 미루래. 재산 정리 끝날 때까지. 혼인신고도 안 했어? 응, 안 했어. 아니, 못했어. 6개월이나 지났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혼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철수 씨 어머니 올해 91세야. 요양원에 계셨는데 나랑 재혼하고 나서 집으로 모셨어. 나보고 돌보라고. 뭐, 치매도 있으셔. 기저귀도 차고 계시고. 기저귀만 하루에 5-6번 갈아줘야 해. 밥도 떠먹여 드려야 하고. 약도 챙겨야 하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다 내가 치매 오겠어. 영자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어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결혼이야? 나 지금 가정부야. 아니, 간병인이야. 무료로 일하는. 영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천국이었어. 매일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이게 내가 꿈꾸던 재혼이었을까? 저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왜 참고 있어? 나와. 어디로? 집도 정리했는데. 혼자 살던 집 월세 놓고 왔어. 지금 나가면 갈 데가 없어. 친구 집이라도 가. 일단 떨어져 있어야 정리가 되잖아. 영자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67살에 다시 혼자 되는 거. 돈도 없어.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결정한 재혼인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영자야. 응. 나도 너처럼 생각했었어. 영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재혼? 나도 생각했었어. 너 처음 재혼했을 때 부러웠거든. 나도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까 생각도 했어. 진짜? 응. 근데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게 재혼이 아니라는 거. 영자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자유였어.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아닌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힘. 남편 눈치 안 보고 누구 허락 안 받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유. 응. 영자야, 우린 평생 누군가한테 얽매여 살았잖아. 남편한테, 시댁한테, 자식한테. 늘 누군가를 뒷바라지하고, 허락받고, 눈치 보고, 기대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영자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뭔가 깨닫는 듯한 눈물이었죠. 근데 언니,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 오히려 지금처럼 무시당하는 걸 참고 사는 게 더 힘들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야, 나 지금 운전면허 따고 있어. 뭐? 영자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필기시험 8번 만에 붙었어. 지금은 기능시험 연습 중이야. 근데 갑자기 웬 운전면허? 엄마 산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려고. 엄마 춘천에 모셨거든. 근데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남편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남편이 맨날 안 된다고 해. 피곤하다고. 엄마 산소 한 번 가려면 몇 날 며칠 남편 눈치를 얼마나 봐야 되는 줄 아니? 비위 맞추고 눈치 보는 것도 진절머리나 이제.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야지. 언니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내 인생인데 남편한테만 의지하고. 점점 남편 애들 없이는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날 무시해도 그게 그냥 당연한 듯.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영자야,
너도 할 수 있어. 일단 그 집에서 나와. 친구 집이든 어디든 가서 숨 좀 쉬어. 그리고 생각해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영자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영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영자를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재혼이 아니라 자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였어요. 꼭 운전면허를 따야 했습니다. 이제는 영자한테도 보여줘야 했어요. 67살에도 68살에도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저녁 뭐야? 금방 할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면허만 따면 돼. 다음 날 학원에 갔습니다. 주차 연습을 했어요. 후진하고 핸들을 돌리고 백미러를 보고 할머니 좋아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교관이 웃었습니다. 도로 주행도 했습니다. 학원 앞 도로를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신호등에서 멈추고 좌회전하고 다시 직진하고 천천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너를 돌 때였어요. 반대편에서 트럭이 왔습니다. 큰 트럭이었어요. 깜짝 놀라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을 뻔했어요. 할머니, 천천히요.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조수석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시험 때는 이러시면 안 돼요. 트럭 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가셔야 해요. 네.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교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가 시험인데 조금 더 연습하셔야겠어요. 특히 도로 주행 당황하지 않는 연습이요. 네. 열심히 할게요.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68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지친 눈. 포기하고 싶어.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너무 어려워. 나이도 많고, 손도 떨리고, 트럭만 봐도 겁나고, 내가 정말 면허를 딸 수 있을까?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 뭐야?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영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던 모습이요. 재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료 간병인이 된 친구. 나한테 언니 대단해라고 말하던 영자. 영자한테도 보여줘야 해. 67살에도 68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김치를 꺼내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다짐했어요. 다음 주 기능시험 꼭 붙는다. 꼭 불합격입니다.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고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귀가 멍했습니다. 주차 시 기준선 이탈로 감점 20점입니다. 70점 미만이므로 불합격입니다. 시험관이 태블릿에 뭔가 입력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틀거리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에는 합격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냥 멍하니 앞을 봤어요. 첫 번째 기능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떨어졌어요. 2주 뒤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이번엔 더 연습했습니다. 주차도 100번은 넘게 했고 도로 주행도 매일 했죠. 김지연 교관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합격하실 거예요. 많이 늦었어요. 시험 날이 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뒤에 넣었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직진이었어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좌회전. 신호등에서 멈췄다가 출발했죠.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차선 변경이었어요. 왼쪽 차선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뒤에 차가 없었죠. 깜빡이를 켰습니다. 핸들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경적을 울렸죠. 빵빵.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확 멈췄어요. 뒤에서 또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빵빵빵. 계속 진행하세요.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출발했죠. 하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차선 변경을 제대로 못했고 속도도 들쑥날쑥했습니다. 주차 코스가 나왔습니다. 후진해서 넣어야 했어요. 기어를 아예 넣었습니다. 뒤를 봤죠. 천천히 후진했어요. 핸들을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차가 비스듬히 들어갔어요. 백미러를 봤는데 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쯤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멈췄어요. 종료입니다. 차에서 내려 뒤를 봤습니다. 차는 주차 공간을 벗어나 있었어요. 선을 넘었죠. 불합격입니다. 주차 실패와 급제동으로 총 30점 감점입니다. 이번에도 또 불합격. 한 달 뒤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꼭 붙고 싶었어요. 아니, 붙어야만 했어요. 김지연 교관한테 한 달 동안 특별 레슨을 받았어요. 매일 2시간씩 연습했죠. 시험장에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심호흡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이번엔 조심했습니다. 천천히 갔죠. 직진, 좌회전, 차선 변경. 하나하나 신중하게 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주차 코스가 나왔습니다. 후진을 시작했어요. 백미러를 보며 천천히 들어갔죠. 핸들을 돌리고 조금 더 후진하고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려봤어요. 선 안에 들어갔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코스로 이동하세요. 돌발 상황 코스였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바뀌거나 사람이 나타나면 멈춰야 하는 거였어요.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갔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멈춰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선을 살짝 넘었어요. 정지선 위반입니다. 10점 감점.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나머지 코스를 마쳤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총 72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72점이요? 2점 모자랐어요. 딱 2점이요.
정지선 위반 10점, 속도 미달 8점, 신호 위반 10점으로 총 28점 감점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탈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응? 오늘 시험 아니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죠? 네. 그래서 붙었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떨어졌구만.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68살에 무슨 면허냐고. 젊은 애들도 떨어지는데.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섰어요. 돈 얼마나 썼어? 학원비만 벌써 100만 원 넘게 들어갔지? 시험 볼 때마다 돈 내야 하잖아. 그거 다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제 돈으로 냈어요. 네 돈? 그거 내가 준 생활비 모은 거잖아. 그게 왜 네 돈이야? 결국 내 돈이지.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돈만 버리고 이게 뭐야?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데려다 줄게. 엄마 산소 가고 싶으면 말해.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싫어요. 뭐? 싫다고요. 저 계속할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넌 안 돼. 나이도 많고 머리도 안 돌아가잖아. 포기해. 포기 안 해요. 웃기네 정말.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돈 달라고 하지 마. 한 푼도 안 줘 아니 못 줘.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남자 셋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마누라 있잖아.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68살에 운전면허 딴데. 지금 학원 다니고 있어. 진짜? 대단한데? 대단하긴 뭘 대단해. 맨날 떨어졌어. 돈만 쓰고.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68의 면허? 그래도 도전은 해보는 거지. 도전이고 뭐고. 그냥 돈 낭비야. 내가 여기저기 가자는데 다 데려다 주는데 얼마나 편해.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면허 따겠다고 저렇게 고집만 부려. 남편이 또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접시를 들다가 놓칠 뻔했죠. 안주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맥주 좀 더 가져와. 네. 냉장고로 갔습니다. 맥주를 꺼내 들고 왔어요. 남편 앞에 놓았죠. 그래, 언제 또 시험 봐?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쳐다봤어요. 다음 달이요. 또 떨어지겠네. 남자들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형수님 열정이 대단하세요. 열정이고 뭐고. 나이값 못하는 거지. 남편이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간 뒤 남편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운명인가. 남편한테 부탁하면서, 눈치 보면서,
웃음거리가 되면서 또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번이나 떨어졌어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너무 늙었나 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하나 둘 꺼지고 있었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춘천에 계신 엄마. 산소에 누워 계신 엄마요. 보고 싶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자유 한번 못 누려봤어요. 엄마 보러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뭐든 남편 허락 받아야 하고, 웃음거리 되고, 미안해요, 엄마.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할까? 그냥 남편 말대로 할까? 가고 싶으면 부탁하고, 그렇게 살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검색을 했어요. 여러 글이 지나갔습니다. 요리 사진, 여행 사진, 일상 이야기. 그러다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1세에 운전면허 땄어요. 글을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71세 할머니가 면허증을 들고 웃고 있었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1세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8번 떨어졌지만 9번째에 붙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포기해라, 나이가 몇인데 그랬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국을 혼자 여행 다닙니다. 부산도 가고 남해도 가요. 제 차로요. 제가 운전해서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8번 떨어지고 9번째에 붙었다고요? 그럼 저는 이제 고작 3번 떨어진 거네요? 6번이나 남은 거였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65세에 땄어요. 5번 만에요. 할 수 있어요. 62세입니다. 이 글 보고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댓글들을 보면서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해보자. 한 번만 더.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4번째. 안 되면 5번째. 그래도 안 되면 6번째. 71세 할머니는 9번 만에 땄다잖아. 나도 할 수 있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보였어요. 남편이 준 생활비를 모은 거였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4번째 시험과 추가 레슨 비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어요. 내일 다시 학원에 가야 하니까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이 4번째 기능시험 날이었어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어요. 시험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아직 4시간 정도 남았어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파이팅! 할 수 있어. 김지연 교관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됐어요. 이순희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일어났어요. 시험관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험 차량이 서 있었어요. 흰색 소형차였죠? 탑승하세요.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앉았어요. 좌석을 조절하고 백미러를 맞췄습니다. 시험관이 조수석에 탔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땀이 났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연습한 대로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기어를 뒤에 넣었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습니다. 엑셀을 살짝 밟았어요. 차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직진이었어요. 30km로 유지하며 직진. 속도계를 봤습니다. 28, 29, 30. 맞췄어요. 좌회전 준비하세요. 깜빡이를 켰습니다. 신호등을 봤어요. 빨간불이었죠. 정지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확하게요.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좌회전했어요. 핸들을 부드럽게 돌렸죠. 성공했습니다. 차선 변경 준비하세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차가 없었어요. 깜빡이를 켰죠. 한 번 더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핸들을 살짝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요. 차가 부드럽게 차선을 옮겼어요. 성공했습니다. 주차 코스로 이동하세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주차. 제일 어려운 코스였어요. 3번 다 여기서 떨어졌죠.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선이 그려진 공간이 보였어요. 차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후진 주차 시작하세요. 기어를 아예 넣었습니다. 후진이요. 뒤를 봤어요. 백미러를 확인했죠. 숨을 참았습니다. 천천히 후진했어요. 아주 천천히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차가 비스듬히 들어갔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선이 보였어요. 아직 들어가고 있었죠. 조금만 더요. 핸들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차가 똑바로 들어갔어요. 백미러로 확인했습니다. 선 안에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종료입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하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봤어요. 차는 선 안에 정확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합격이요? 진짜요? 총 88점입니다. 합격입니다. 시험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차 문을 잡고 겨우 섰어요. 축하드립니다. 시험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에 다시 탔습니다. 시험관은 내렸어요. 저는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68살에 4번 만에 내가 해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핸들을 꼭 안았습니다. 얼굴을 핸들에 묻고 흐느꼈죠. 3번 떨어지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웃음거리 되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정말로 해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접수대로 갔습니다. 면허증은 2주 뒤에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나 붙었어. 진짜? 정말 축하해. 순이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많이 났어. 대단해. 정말로. 김지연 교관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관님,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면허증을 받으러 갔어요. 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보여줬죠. 이순희님 맞으시죠?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면허증을 건넸습니다. 면허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제 얼굴이었죠. 68세 이순희. 이종 보통.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중얼거렸습니다. 당당한 나. 면허증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잃어버리면 안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또 TV만 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면허증을 다시 꺼냈어요.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 사진, 제 이름, 서랍 제일 안쪽에 넣었습니다. 양말 밑에요. 남편이 절대 볼 수 없는 곳이었죠. 아직 때가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보여줄 거야. 다음날 순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순이야, 나 차 사고 싶은데 같이 가줄래? 차? 진짜? 응. 중고차. 작은 거. 좋아. 언제 갈래? 내일. 알았어. 내가 아는 중고차 매매단지 있어. 거기 가자. 다음날 순이를 만났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어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떤 차 찾으세요? 딜러가 다가왔습니다. 작고 운전하기 쉬운 거요. 중고로요. 그럼 이쪽 경차 어떠세요? 500만 원 정도 해요. 흰색 소형차를 보여줬습니다. 작고 귀여웠어요. 학원에서 연습하던 차랑 비슷했죠. 시운전해 보세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기어를 뒤에 넣고 출발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핸들도 가볍고 시야도 좋았죠. 이거로 할게요. 계약서 쓸게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비상금을 드디어 나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이었어요. 차 키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니 묵직했어요. 축하해. 순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차에 탔습니다. 내 차였어요. 68년 만에 산 내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이제 아무한테도 허락 안 받아. 출발했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매매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도로로 나갔어요. 차들이 지나갔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연습했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요.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집 근처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월 주차비는 10만 원이었어요. 남편 몰래 제 돈으로 냈습니다. 차량 등록도 제 명의로 했어요. 주차장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설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산책했어요. 그래.
남편은 신문만 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면허증을 꺼냈어요. 차 키도 꺼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면허증, 차 키, 자유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엄마 산소에 혼자 운전해서 갈 거예요. 춘천까지요. 남편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저 면허 땄어요. 차도 샀어요.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8세예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꽃다발, 과일, 향, 엄마 산소에 가져갈 것들이었죠.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말할 타이밍이었어요. 친정 엄마 산소요. 혼자 차 몰고 가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운전 못하잖아.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면허증을 꺼냈어요. 남편 앞으로 걸어가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면허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들여다봤어요. 눈이 커졌죠. 이게 뭐야? 제 운전면허증이요. 4개월 걸렸어요. 필기시험은 8번 만에 붙었고 기능시험은 4번 만에 붙었어요. 당신은 평생 못 딸 거라고 무시했지만 땄어요. 내가 해냈다고요. 남편 입이 벌어졌습니다. 면허증을 다시 봤어요. 제 사진, 제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죠. 진짜 땄네? 못 딸 줄 알았는데.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42년 동안 당신 눈치 보고 당신 차 조수석에만 앉아 살았어요. 어디 가려고 해도 당신한테 물어봐야 했고,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못 갔어요. 엄마 보고 싶을 때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했죠. 남편이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내 차, 내 운전대, 내 인생이에요. 당신 허락 안 받아요.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뭐, 차까지 샀어? 네. 제 돈으로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춘천까지 2시간인데. 고속도로 무서워. 내가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요. 여보, 위험해. 68살에 처음 운전하는데. 더군다나 고속도로는 혼자 갈 수 있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공영 주차장으로 걸었어요. 제 차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소형차요. 뒷창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68세 초보 운전. 어제 순이가 사다 준 거였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짐을 조수석에 놓았죠.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선글라스 낀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멋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춘천 엄마 산소라고 입력했죠. 경로가 나왔습니다. 2시간 10분 소요래요.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고속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30분쯤 지나 고속도로 진입로가 나왔습니다. 500m 전방 고속도로 진입. 내비게이션이 알려줬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어요. 진입로로 들어갔습니다. 속도를 올렸어요. 60, 70, 80. 고속도로에 합류했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익숙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하늘, 구름. 아름다웠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경쾌한 노래였죠. 제 기분도 덩달아 경쾌해졌어요. 1시간쯤 지나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주차하고 화장실에 갔어요. 커피도 한 잔 샀죠. 벤치에 앉아 마셨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운전해서 춘천을 가고 있어. 68살에 웃음이 났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 시간 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이라고 알려줬어요. 산 입구였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어요. 혼자서요. 짐을 챙겼습니다.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엄마 산소가 보였습니다. 잔디가 잘 다듬어져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꽃다발을 내려놓고 과일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왔어요. 혼자 운전해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68살에 면허 땄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웃음거리만 돼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 허락 없이 나 혼자 여기 올 날을 꿈꿨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미안해요, 엄마. 이제야 왔어요. 이제 매달 올게요. 아니, 이제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요.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과 함께요. 산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엄마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무사히 갔다 왔어? 네. 고속도로는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남편이 잠시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네. 다음엔 나도 같이 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산소. 다음엔 나도 같이 가자고. 당신이 운전하는 차, 나도 타보고 싶어. 42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에 탔어요. 제가 운전석에 앉았고 남편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 안전하게. 걱정 말아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남편을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온했죠. 저는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 차, 내 운전대, 내 인생. 68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거 우리 살면서 여러 번 겪었죠?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로 살아보세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세요. 순이 할머니는 필기시험만 8번, 기능시험도 4번이나 떨어졌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자유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혼자 카페 가보기, 하고 싶었던 취미 시작하기.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8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포기해서 늙는 겁니다. 도전하는 한 우리는 접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미자의 인생극장이 더 좋은 사연을 담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